수백만 송이의 백합과 샴페인 로즈가 엮인 아치 아래 하객들의 나직한 속삭임이 최고급 샴페인 거품처럼 부드럽게 터져 나왔다. 오늘은 세기그룹의 YS와 전략적 천재로 알려진 강지우의 결혼식이었다. 재계와 언론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행사는 단순한 결합이 아닌 두 거대 세력의 합병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화려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부 대기실, 강지우는 흠잡을 데 없는 실루엣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날카로운 지성과 차가운 평정심으로 더욱 빛났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기쁨에 찬 신부의 것이 아니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CEO의 눈빛이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기 이전에 YS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낸 그녀의 능력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새로운 족쇄였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아버지 강 회장이 긴장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정말 괜찮겠니? 강지우는 아버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전장은 익숙합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예식홀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가 시작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순백의 버진 로드 끝에는 그녀의 약혼자 YS그룹의 후계자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다. 그는 하객들에게 여유롭게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의 눈이 자신을 향하지 않음을 알아차렸다. 강지우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3년간 YS그룹의 그림자 전략가로 일하며 부실한 자회사들을 정리하고 신기술 투자를 성공시켰다. 최민주는 그저 그녀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었을 뿐이었다. 이 결혼은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이 그녀의 능력을 YS에 완전히 묶어두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다. 단상 앞에 선 지우는 최민준과 마주 보았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지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눈동자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멸과 초조함을 읽었다. 그는 YS그룹의 실권을 쥔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두려움에 대한 답을 준비한 듯했다. 신랑 최민준 군은 신부 강지우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주례사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최민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음악이 멎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민준은 주례사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계산된 슬픔과 단호함이 어려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객 여러분, 그리고 강지우 씨. 그의 목소리가 예식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최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말을 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YS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지우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꿰뚫고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향하는 듯했다. 강지우 씨, 당신은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YS의 미래와 저의 미래에는 당신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다? 지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들었다. 우리의 결합은 YS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말입니다.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다. 이것은 파혼 선언이자 동시에 새로운 사업적 합병을 암시하는 발언이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지우의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최민준의 부모, 즉 최 회장 부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아들의 결단력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연극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강지우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이제 그녀가 YS의 경영 전반을 장악하기 직전에 내팽개치는 것이었다. 강지우 씨,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입니다. 최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지우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버진 로드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녀를 모욕의 한가운데 홀로 남겨두었다. 기자들이 굶주린 짐승처럼 단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눈을 감았다. 수치심, 분노, 슬픔, 그런 감정들은 사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재정렬되고 있었다. 최민준의 배신, YS그룹의 내부 정보, 그리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이크를 든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하객석의 가장 앞줄, 가장 중요한 VIP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JN그룹의 총수 한서준이었다. 최민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재계의 은둔하는 포식자. 그는 단 한 번도 언론의 사생활을 노출한 적이 없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YS의 초대를 받아 참석해 있었다. 한서준은 장신의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에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기자들조차 셔터를 누르는 것을 잊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최민준의 옆을 스쳐 지나갔고 최민준은 자신의 라이벌이 왜 이 무대의 중심을 향해 걷는지 이해하지 못해 얼굴이 굳어졌다. 한서준은 모욕감 속에서 꽃업이 서 있는 강지우의 앞에 멈춰섰다. 그는 최민준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한 감정사에 그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우를 잠시 바라본 뒤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는 곁에 있던 주례사의 보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예시코를 가득 채웠다. 방금 아주 흥미로운 거래 종료 선언을 들었군요. 그의 말에 냉소가 묻어났다. 최민준 씨, 당신이 YS그룹의 미래를 위해 이 자산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겁니다. 최민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한서준, 지금 무슨? 한서준은 최민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강지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지우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욕 속에서도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강지우 씨, 그가 불렀다. 나는 당신의 가치를 압니다. 당신이 YS그룹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 투자를 이끌어낸 유령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객들이 다시 술렁였다. YS의 성공이 강지우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한서준은 지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지우의 턱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했다. 최민준 씨가 당신을 버렸다면 그건 그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빛이 강렬해졌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그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이 결혼식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최민준조차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한서준, 너 미쳤어. 한서준은 최민준을 경멸하듯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지우에게 집중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강지우 씨, YS의 안주인이 아니라 JN의 주인이 될 생각은 없습니까? 그는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시콜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멈춘 지 오래였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모든 시선은 단상 위에 선 세 사람, 모욕을 당한 신부 강지우, 그녀를 버린 전 약혼자 최민준, 그리고 방금 폭탄 같은 제안을 던진 JN그룹의 총수 한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만이 이 비현실적인 정적을 깨뜨리며 쉴 새 없이 터졌다. 강지우는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계산과 기회를 포착한 포식자의 빛만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러 온 백마탄 왕자가 아님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최민준이 버린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것을 낚아채러 온 전략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초고속 컴퓨터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이 굴욕의 무대를 가장 화려한 복수의 장으로 바꿀 것인가? 최민준의 경멸, 어린 시선, 하객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최 회장 일가의 오만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서준의 등장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한서준, 네가 감히 여긴 내 결혼식이야. 강지우, 당장 이 자식 손뿌리치고. 그의 고함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이미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강지우는 다시 한서준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예시콜 전체를 지배할 만큼 단단했다. 결혼, 좋죠. 그녀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간결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서준 씨, 당신도 알다시피 난 방금 파혼당한 여자입니다. 이런 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는 이유가 뭐죠? 단순히 최민준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녀는 모욕의 한가운데서도 상대의 패를 읽으려 했다. 이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또 다른 협상의 시작이었다. 한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한 듯했다. 이유야 많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강지우, 당신이 YS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칼이기 때문이지. 그는 더 이상 하객들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칼을 내 손에 쥐고 싶다. 미쳤어. 둘 다 미쳤어. 최민준이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한서준의 수행원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그들은 단순한 수행원이 아니라 잘 훈련된 경호 인력이었다. 한서준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이었다. 강지우는 최민준의 발악을 무시한 채 한서준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우아하게 물결쳤다. 좋아요, 한서준 씨.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서 값비싼 티아라를 뽑아들었다. 그것은 YS그룹의 부의 상징으로 최 회장이 직접 선물한 것이었다. 그녀는 티아라를 바닥에 내던졌다. 보석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째,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하지만 YS그룹에 대한 모든 공격은 내 방식대로 내 주도하에 진행합니다. 한서준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 둘째, JN그룹의 모든 자원 정보, 자금, 법무팀을 내게 무제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YS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녀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셋째,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즉시 이 계약은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YS의 몰락이 내가 받을 전부니까. 한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참아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턱시도 안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하객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강지우 씨,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지. 그가 펼친 서류는 놀랍게도 혼인 계약서의 형식을 띠고 있었다. 여기 이미 당신이 말한 조건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을인 강지우에 관한 YS그룹 공략에 대한 정권 위임, JN그룹 자원의 무제한 사용, 그리고 갑인 한서준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그는 서류를 지우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한 여자라는 걸 미리 알아봐서 다행이군. 강지우는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한서준은 그녀가 YS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급조된 서류가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도 모른다. 이 서명란, 비어 있군요. 지우가 말했다. 오늘 당신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건 그냥 폐기될 서류였지. 한서준이 만년필 뚜껑을 열어 그녀에게 건넸다. 강지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례사 뒤에 있던 단상 테이블을 향해 걸어갔다. 순백의 재단은 이제 그들의 전쟁 계약을 위한 서명대가 되었다.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아무렇게나 걷어 올리고 펜을 들어 수백 명의 증인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강지우. 한서준 역시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한서준. 두 사람의 서명이 완료되자 한서준은 서류를 들어 올려 하객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예시코를 장악했다. 오늘 이 자리는 YS그룹의 결혼식이 아니라 JN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지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지금부터 강지우 씨는, 아니, 나의 아내 강지우는 JN그룹의 일원으로서 YS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그는 지우의 턱을 잡고 그녀의 놀란 눈을 바라보며 그대로 입을 맞췄다. 그것은 열정적이거나 낭만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 강렬한 낙인이었다.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고 예시콜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으아악, 최민준의 절규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약혼자를 빼앗기고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적에게 선전포고를 당하는 최악의 굴욕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서준은 지우에게서 입술을 떼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전장에 온 걸 환영하오, 나의 아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까 그녀가 내던진 티아라가 아닌 그가 준비한 듯한 단순하지만 깊은 빛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이제 우리의 피로 연장으로 가시죠, 부인. 한서준은 강지우의 손을 굳게 잡고 그녀를 버렸던 바로 그 버진 로드를 당당하게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모욕당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적이었던 남자의 라이벌과 함께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최민준의 분노에 찬고함과 하객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뒤섞여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육중한 방탄 리무진의 문이 닫히는 순간 예시콜의 광란적인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 하객들의 경악이 두꺼운 유리벽 너머에 아득한 풍경처럼 멀어졌다. 강지우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자락을 정돈할 생각도 잊은 채 꼿꼿이 앞을 응시했다. 한서준은 그녀의 옆이 아닌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도 비즈니스적인 거리가 유지되었다. 차 안의 침묵은 엔진의 낮은 웅얼거림만이 채우고 있었다. 지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솟구쳤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아 얼음 같은 냉정이 그녀의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혼은 계약이었고 예식은 선전포고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한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흑요석처럼 매끄럽고 단단했다. 내 홍보팀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 자정까지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강지우는 사라지고 JN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 강지우라는 헤드라인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요. 하지만 그들에겐 당신의 정보가 필요해. 그는 이미 일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지우는 창밖에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파트너, 아니면 무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은 나를 칼이라고 불렀죠. 칼은 도구일 뿐입니다. 한서준 씨. 한서준의 입가에 옅은 그러나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도구는 곧 무기가 되는 법이지. 그리고 난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길 기대하오. 이젠 한서준 씨가 아니라 서준이라고 부르시오. 우린 어쨌든 부부니까. 리무진은 도심의 한복판, 철저히 통제된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한서준은 그녀를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나타났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지휘 통제실에 가까웠다. 미니멀한 가구와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들, 모든 것이 멸균된 듯한 통제하에 있었다. 내 집이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작전 기지이기도 하지. 한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내며 말했다. 가사 도우미가 당신이 머무를 방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뒀소. 그 드레스는 이제 비실용적이군. 지우는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YS그룹의 일원임을 상징했던 순백의 실크였다. 맞아요. 그녀는 동의했다. 이건 과거의 유니폼이었죠. 이제 갈아입을 때가 됐네요. 지우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지난 3년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한서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단순히 최민준의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YS그룹의 그림자 CEO였다. 2년 전 부도 직전의 YS 바이오 부문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과감한 구조 조정과 M&A를 주도하여 그룹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재무 모델을 설계하고 적대적인 이사진을 설득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최민주는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젊은 경영인의 이미지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지우를 자신의 뮤즈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건축가였고 전략가였으며 구원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자 단지 예쁜 얼굴 마담 정도로 폄하하며 그녀를 내쳤다. 그 오만함이 바로 최민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너무나 안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카드로 만든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강지우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의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 어느 기둥을 빼내야 가장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우는 방에서 나왔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준비되어 있던 심플한 검은색 실크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니라 지휘관처럼 보였다. 한서준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YS그룹의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가 떠 있었다. 변동성이 크군. 그가 말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 당신의 이탈, 이 충격을 준 모양이야. 그건 단순한 미진일 뿐이에요. 지우가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우리가 일으킬 지진에 비하면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한서준 씨, 지금 당장 당신의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네트워크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해요. 그리고 JN의 최고 법의학 회계팀도. 한서준이 한쪽 눈썹을 치켜 세웠다. 벌써부터 명령인가? 계약서에는 즉각적인 권한 이항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최민주는 지금쯤 내가 호텔방에서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죠. 최 회장은 내가 완벽히 무력화되었다고 안심하고 있을 거고요. 그들은 바로 오늘 밤이 가장 취약해요. 날이 밝으면 그들도 전열을 가다듬겠죠. 동이 트기 전에 공격해야 합니다. 그녀의 대담함에 한서준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터미널에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했다. 조쏘, 내 팀은 이제 당신 소속이요. 첫 번째 타깃은 어디지? 지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YS 건설입니다. 그건 최 씨 일가의 개인 비자금 창고예요. 최민주는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그곳에서 자금을 횡령해 왔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서 한서준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YS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의혹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걸어다니는 증거였다.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가 물었다. 그 거래 내역을 숨기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한 게 바로 나니까요.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역으로 돌려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죠. 몇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스크린에 집중하며 일했다. 서재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과 함께 효율적인 파트너십이 감돌았다. 동이 트기 직전 한서준의 비서가 조용히 들어왔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언론이 폭발 직전입니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두 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서준은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오히려 형형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 말이 맞아요. 지우가 입을 열었다. 여론을 통제해야죠.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한서준이 물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저녁에 열리는 블루드래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겠어요. 부부 동반으로. 이것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한 수였다. 그 포럼은 아시아 전역의 재계 거물들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였다. 최민준과 그의 새로운 파트너 역시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이 분명했다. 그건
사자굴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야. 한서준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모를 투로 말했다. 아니요. 지우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건 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YS그룹의 기조 연설문을 작성하고 그 행사의 보안 동선과 참석자 명단을 조율한 게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들은 YS의 전략가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만나게 될 건 JN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그랜드 컨티넨탈 호텔의 로비는 카메라 플래시로 인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팽팽했다. 최민주는 일찌감치 도착해 새로운 동맹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결단력에 대한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때 정문이 열리고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멈춰 섰다. 예식장에서 본 바로 그 차였다. 한서준이 먼저 내렸다. 완벽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그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기자들이 그를 향해 몰려들었다. 한서준은 돌아서서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강지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신부가 아니었다. 피처럼 붉고 와인처럼 깊은 색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붙여 차가운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수치심이 아닌 절대적인 힘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한서준의 팔을 잡자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적으로 터졌다. 제게 전체에 숨이 멎는 듯한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저편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최민준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자신의 최악의 악몽과 손을 잡고 나타난 전 약혼녀를 응시했다. 지우와 서준은 얼어붙은 군중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갔다. 강철과 얼음으로 빚어진 연합 전선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시작처럼 보였다. 최민준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지우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 하나만으로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은 이미 울려 퍼진 것이었다. 블루드래곤 비즈니스 포럼의 밤이 지나간 서울의 아침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동시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준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지휘 통제실로 변해 있었다. 어젯밤 강지우와 한서준의 등장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재계 전체를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언론은 두 개의 극단적인 서사로 나뉘어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쪽은 버림받은 신부, 라이벌의 손을 잡고 화려하게 부활하다라며 그녀를 강인한 여성으로 묘사했지만 다른 한쪽은 훨씬 더 교활하고 악의적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스크린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피드와 주가 변동 그래프로 가득 찼다. 강지우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찢어진 웨딩드레스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가 아닌 날카로운 실루엣의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뜨거운 커피잔을 든 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헤드라인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최민준의 반격은 예상대로 빠르고 저열했다. 그가 수년간 자금을 대며 관리해온 타블로이드와 경제지들이 일제히 강지우를 희대의 기회주의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YS의 핵심 기술을 노린 3년간의 위장연애, 결혼식 파혼은 모두 강지우의 자작극, JN그룹과의 사전 접촉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해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YS그룹을 집어삼키려다 실패하자마자 더 큰 먹잇감으로 갈아탄 교활한 금광채굴자로 그리고 있었다. 한편 YS그룹 본사 최민준의 집무실은 깨진 유리 조각으로 가득했다. 어젯밤 포럼에서 돌아온 그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무실의 집기를 부쉈다.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굴욕을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의 전 약혼녀가 적의 팔짱을 끼고 자신을 조롱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 측에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그는 강지우를 그리고 한서준을 매장시켜야만 했다. 당장 그가 법무팀장에게 소리쳤다. 강지우 명의로 된 모든 법인카드, YS 관련 계좌 전부 동결시켜. 그녀가 YS에 근무하며 취급했던 모든 자료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넣어. 그녀가 내 정보로 한서준에게 붙어먹지 못하게 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라고. 그는 강지우가 YS에 자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비열했다. 그는 강지우가 YS의 그림자 전략가로 일할 당시 가장 아꼈던 핵심 인력들을 회유하기 시작했다. 그중 첫 번째 타깃은 지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던 김 팀장이었다. 최민주는 김 팀장에게 파격적인 연봉 인상과 임원직을 제안하며 강지우에게 불리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종용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부류였다. 하지만 최민준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강지우의 사람들은 그녀의 돈이 아니라 그녀의 비전과 능력을 따랐다. 펜트하우스에서 태블릿을 보던 지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마침 김 팀장으로부터 비밀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민준 측에서 접촉, 임원직 제안 및 회장님 지우 관련 자료 요구. 지우는 즉각 답장을 보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시간을 끄세요. 그들이 원하는 자료는 내가 주겠습니다. 다만 YS가 아닌 JN의 이름으로 자산 동결이라. 한서준이 자신의 터미널에서 YS 측의 법적 움직임을 확인하며 읊조렸다. 최민준이 당신의 손발을 묶으려 하는군. 당신이 YS에서 받던 보수와 자산 규모라면 타격이 크겠어. 그는 지우를 떠보듯 말했다. 그녀가 과연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매달릴 것인지 궁금했다. 강지우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가 내 자산이 은행 계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3년 동안 나에 대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내 진짜 자산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산은 최민준이 절대 동결시킬 수 없죠. 그녀는 JN의 법의학 회계팀장에게 화상 전화를 연결했다. 팀장님, 이제 시작하죠. YS건설의 유령 계좌 파일을 여세요. 내가 지금 진입로를 열겠습니다. 이것이 강지우의 진짜 반격이었다. 최민준이 언론과 변호사들을 동원해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내는 동안 그녀는 YS그룹의 가장 깊고 어두운 숨겨진 균열을 조준하고 있었다. YS건설, 표면적으로는 그룹의 캐시카우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최민준의 아버지인 최 회장 시절부터 이어진 거대한 비자금 저수지였다. 그리고 최민준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규모로 그 저수지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새로운 사업에 쏟아붓고 있었다. 강지우가 YS의 전략가였던 시절 최 회장은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이 비자금 거래를 숨길 정교한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 지우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두었다. 만일을 위한 보험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만일의 순간이 닥친 것이다. 한서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일사불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가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강지우는 JN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팀을 마치 자신의 오랜 부하처럼 능숙하게 지휘했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와 재무제표의 숫자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흐름을 주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가 내리는 모든 지시에는
단호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팀의 리더가 난관에 부딪혔다. 사모님, 아니, 강 대표님, 마지막 방화벽입니다. 이건 저희가 가진 어떤 해킹 툴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최 회장 본인의 생체 인식이라도 필요한 수준입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키보드를 받아들었다. 이건 기술로 뚫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그들의 오만함으로 뚫는 거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 최 회장이 즐겨 쓰던 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몇 개의 단어를 조합해 입력했다. YS, IS 이터널. 영원한 YS. 방화벽은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다. 화면 가득 싱가포르, 케이먼 군도, 스위스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대의 자금 흐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지우는 그저 차갑게 데이터를 응시할 뿐이었다. 한서준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마른 어깨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지난 며칠간 겪었을 지옥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거나 무너지기는커녕 적의 심장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었군. 한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모든 걸 알면서도 그와 결혼하려 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여자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해 최 회장을 몰아내고 YS를 내 방식대로 개혁할 생각이었죠. 최민중과의 결혼은 그 권력을 잡기 위한 거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그 거래조차 감당할 배포가 없었어요. 그는 나를 파트너가 아니라 장식품으로 취급했고 내 가치를 폄하했죠. 그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YS 그룹 전체를 구원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한서준은 그녀의 말에서 묻어나오는 서늘한 분노에 전율했다. 그는 처음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를 YS를 공격할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단순한 도구나 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가였고 지휘관이었으며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전사였다. 그는 자신이 사업적으로만 유지하려 했던 감정이 이 여자에 대한 경외심과 강렬한 흥미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장 이 자료를 언론에 터뜨릴까? 그가 그녀의 의중을 물었다. YS는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터였다. 아니요, 지우의 대답은 단호했다. 지금 터뜨리면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최민주는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빠져나가려 하겠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최민주는 지금 내가 자신의 언론 플레이에 겁먹고 숨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더 오만하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녀는 한서준을 바라보았다. 이 숨겨진 균열은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무기입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지도록 우리는 이 카드를 아껴둬야 합니다. 바로 YS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말이죠. 한서준의 펜트하우스는 이제 24시간 꺼지지 않는 YS 그룹 공략의 사령부가 되었다. 강지우와 한서준 그리고 JN 그룹의 핵심 전략팀은 숨겨진 균열 YS 건설의 비자금 파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지우는 아직 그것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훨씬 더 교묘하고
최민준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언론은 지금 우리 이야기에 중독되어 있어요. 지우가 거대한 스크린 앞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했다. 대중은 우리가 YS의 비리를 폭로하길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 YS를 치면 최민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겁니다. 전 약혼녀의 앙심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은 YS의 비자금이 아니라 최민준의 명분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는 JN그룹의 정보팀을 통해 최민준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추진하려 했던 새로운 파트너십, 즉 대형그룹과의 합병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YS의 비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대형그룹 자체가 가진 숨겨진 부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자료였다. 강지우는 YS에 있을 때 이미 대형그룹과의 합병을 검토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최민주는 단지 YS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지우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 위험한 거래를 억지로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보가 시장에 풀리자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YS그룹의 주가가 아니라 YS와 합병을 논의하던 대형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YS 최민준, 썩은 동아줄 잡았나. 대형그룹, YS와의 합병 발표 전 악재 터져. 최민준 리더십 위기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다. YS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를 버리고 선택한 더 큰 그림이 사실은 더 큰 재앙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연거푸 위스키를 들이켰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울며 매달리기는커녕 한서준의 날개가 되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 대형그룹의 회장은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격노했다. 자네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흘린 정보 때문에 우리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이 합병 다시 생각해야겠네. 거래는 사실상 보류되었다. 최민주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가 강지우를 버린 유일한 명분이었던 새로운 합병이 좌초되자 그는 YS 그룹 내에서조차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강지우를 넘어 그녀를 비호하는 한서준과 JN그룹 전체를 향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가장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한서준, 강지우, 그들이 내 것을 망쳤어.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에게가 아닌 뒤에서 검은 거래를 처리해주던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JN그룹이 곧 완공할 바이오 연구소. 그게 한서준의 야심작이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거기에 사고가 좀 나야겠어. 아무도 강지우 같은 배신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지. 최민주는 JN그룹의 핵심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한서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다. 그는 강지우가 YS의 정보만 가지고 있을 뿐 이런 물리적인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강지우를 과소평가했다. 펜트하우스에서 JN그룹의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준 씨, 그녀는 한서준을 불렀다. 어느새 두 사람의 호칭은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닌 동맹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 바이오 연구소, JN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군요. 그렇소. YS가 구시대의 건설과 중공업에 묶여 있을 때 나는 미래 기술에 투자했지. 한서준이 대답했다. 최민주는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지우가 데이터를 넘기며 말했다. 그의 새로운 합병은 내가 흘린 정보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어요. 그는 이성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공격할 곳은 YS가 아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 연구소일 겁니다.
한서준은 미간을 좁혔다. 물리적인 공격을 말하는 거요? 최민준이 그렇게까지? 그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자신의 오만함이 상처 입었을 때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죠. 내가 YS에 있을 때 그는 경쟁사의 시제품을 망가뜨리기 위해 용역 깡패를 동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어요. 내가 겨우 막았지만 한서준은 즉시 연구소의 보안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리고 모든 인력을 2배로 늘려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해 그의 지시는 신속했지만 지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아니요. 지금 당장 우리가 가야 해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들의 사고는 정문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곳, 아마도 완공을 앞둔 폐기물 처리 시설 쪽일 겁니다. 그곳의 시스템 도면 내가 YS에서 본 적이 있어요. JN의 하청업체 중 하나가 YS와도 거래를 했으니까. 한밤중 리무진이 서울 외곽의 JN바이오 연구소를 향해 질주했다. 연구소는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가 한창이었다. 한서준과 지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불길할 정도로 조용했다. 보안팀은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지우는 곧장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향했다. 이곳이에요. 그녀가 도면을 가리켰다. 이곳의 냉각수 밸브가 오작동하면 연구소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고 보관 중인 모든 연구 데이터와 샘플이 오염되어 복구하는 데만 수개월, 아니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 2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보안팀의 눈을 피해 지우가 정확히 지목한 그 밸브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저들이다. 한서준이 외쳤고 대기하고 있던 보안팀이 즉각 그들을 덮쳤다. 하지만 이미 한 명이 밸브에 폭발물처럼 보이는 장치를 설치하려 하고 있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서준 역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다른 한 명이 도주하며 작은 화염병을 냉각수 제어 패널에 던졌다. 안 돼. 지우가 소리쳤다. 불길이 순식간에 제어 패널을 감쌌고 경보음이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었다. 서준 씨, 저 불부터.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비상 소화기를 집어들고 불길을 향해 분사했다. 한서준은 침입자를 제압한 보안팀을 뒤로하고 지우와 함께 불을 끄기 시작했다. 불길은 거셌고 뜨거운 열기가 두 사람을 덮쳤다. 지우는 드레스 셔츠 소매가 타들어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불을 껐다.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불길은 잡혔다. 제어 패널은 그을렸지만 다행히 핵심부는 망가지지 않았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서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손등은 화염에 살짝 데어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당신, 괜찮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걱정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이 정도로 무너질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녀는 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최민준이 선을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라 범죄예요. 한서준은 제압당한 침입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YS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를 부르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소. 한서준이 지우에게 말했다. 그는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행동했지.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뺨에 묻은 그을음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그들은 불길 속에서 함께 싸운 전우가 되어 있었다.
신뢰라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단단한 유대감이었다. 이제 어쩔 생각이오? 한서준이 물었다. 최민주는 이 사고마저도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할 거요. 지우는 멀리 동이 터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 전야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가 우리에게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YS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우리가 가진 숨겨진 균열을 터뜨릴 완벽한 무대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 하겠지만 우리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그녀는 화상으로 붉어진 손을 꽉 쥐었다. 폭풍 전야는 끝났어요, 서준 씨. 이제 심판의 날입니다. YS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긴급 주주총회를 위해 모인 인파로 가득 찼다. 결혼식장에 화려했던 백합과 장미는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값비싼 권력의 향기가 공기를 짓눌렀다.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이 걸린 이 자리에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주주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펜을 든 경제부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단상 중앙에는 YS그룹의 문장이 거대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최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섰다. 지난밤 JN 바이오 연구소 방화 시도에 대한 뉴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보도된 덕분에 그는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 이 주주총회를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강지우와 한서준을 그룹을 음해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모든 혼란을 잠재울 생각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민주는 애써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근 저와 YS그룹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소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소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는 YS의 혁신을 두려워하는 외부 세력의 비열한 흔들기에 불과합니다. 그는 강지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저는 YS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앙심을 품은 전직 직원이 JN그룹과 손을 잡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는 JN바이오 연구소의 화제를 마치 JN의 자작극이거나 보안 실패인 것처럼 교묘하게 비틀었다. 하지만 YS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리더십에 대한 재신임을 받고 이 모든 혼란을 그가 혼란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연설은 중단되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곳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칠흑 같은 어둠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강지우가 서 있었다. 그녀는 웨딩드레스도 붉은 드레스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진주 귀걸이 외에는 어떠한 장신구도 걸치지 않은 채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진회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신부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이었다. 강지우, 최민준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당신이 여길 왜? 여긴 주주총회장이야. 당신은 주주도 아니잖아. 보안팀.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강지우는 최민준의 발악을 무시한 채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버진 로드처럼 긴 강당의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를 JN그룹의 변호인단과 처음 보는 얼굴의 외국인들이 따랐다.
그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저는 이 자리에 강지우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을 장악했다. 저는 YS그룹의 지분 8%를 소유한 갤럭시 캐피털 및 12개의 해외 투자 조합의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8%의 지분, 그것은 YS그룹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최 씨 일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의결권이었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한서준이 뒤에서 움직인 것이었다. 그는 강지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YS의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해외 펀드들을 규합하여 지우에게 그들의 의결권을 모두 위임한 것이었다. 의장. 지우가 주주총회 의장을 향해 정식으로 발언권을 요청했다. 최민준 대표의 재신임 안건 표결에 앞서 중대한 경영 실책과 불법 행위에 대해 주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은 최 씨 일가의 눈치를 살폈지만 8%의 지분을 가진 대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강지우는 단상으로 올라갔다. 불과 몇 주 전 모욕을 당하며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는 최민준을 힐끗 쳐다본 뒤 그를 밀치고 연단에 섰다. 그녀는 자신의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강당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최민준 대표는 YS의 미래 비전을 말했지만 저는 YS의 추악한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뜬 것은 YS 건설의 내부 회계 장부였다. 첫째, YS 건설을 통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입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스크린에는 지우가 사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케이먼 군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최종 수신인으로 최민준과 최 회장의 이름이 적힌 숨겨진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주주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최민준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작이라고 하십니까?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그렇다면 이 이중장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주주들에게 공개된 공식 장부와 그녀가 백도어를 통해 확보한 실제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었다. 숫자는 처참하게 달랐다. 둘째, 최민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한 그룹의 손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가 판정을 내렸던 대형 그룹 합병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저는 3개월 전 이 합병이 그룹에 1조 원 이상의 잠재적 손실을 끼칠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 대표는 이 보고서를 묵살했습니다. YS의 이익이 아닌 저를 내쫓기 위한 개인적인 명분 때문이었죠. 장내는 이제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뻔했던 대형그룹 측 인사들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셋째, 지우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최민준을 향했다. YS그룹의 자금을 이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는 어젯밤 JN 바이오 연구소에서 붙잡힌 방화범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자백이 담긴 음성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민준 대표의 지시를 받은 YS 법무팀 소속 해결사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JN 연구소에 경고를 하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다. 그의 아버지 최 회장은 충격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최민주는 어린아이처럼 발악했다. 강지우는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말했다. 모함이라고 하십니까, 최민준 씨? 이 모든 증거의 원본은 이미 오늘 아침 금융감독원과 검찰청 특수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변호사나 주주가 아니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최민준 씨, YS그룹 회장 최진혁 씨, 수사관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및 방화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최민준의 손목에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 YS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오만한 얼굴은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에 질린 한심한 남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돌아보았다. 강지우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도 기쁨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듯한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남자,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짓밟았던 남자의 몰락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강당 뒤편, 한서준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건넨 칼로 제국 하나를 무너뜨리는 이 장엄하고도 서늘한 심판의 날을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YS그룹의 심판의 날이 내린 후 서울의 금융가는 지각 변동의 여파로 일주일을 꼬박 흔들렸다. 최민준과 최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고 검찰의 수사는 그룹의 뿌리까지 파고들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패의 고리가 드러나자 YS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법정 관리가 불가피해졌다.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렸던 제국은 그렇게 한 여자의 냉철한 심판 앞에서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 격동의 일주일 동안 강지우는 한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YS 본사 건물이 언론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을 무감각하게 지켜보았다. 승리감, 통쾌함, 그런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희미했다. 그녀가 느낀 것은 거대한 임무를 완수한 뒤에 깊은 탄력감과 텅 빈 공허함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 낯선 남자의 집 전장 한가운데에 멈춰서 있었다. 사령부 역할을 하던 펜트하우스의 스크린들은 이제 YS의 몰락을 알리는 뉴스 대신 평온한 풍경 사진을 띄우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한서준은 며칠간 JN그룹의 후속 조치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YS의 몰락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을 흡수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일찍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지우는 거실에서 얇은 태블릿으로 자신의 다음 행보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준이 들어오는 기척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사라진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계약 부부였고 이제 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한서준은 넥타이를 풀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는 지우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을음과 피로로 얼룩졌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평정을 되찾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YS를 무너뜨린 칼이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한 여자임을 새삼 깨달았다. 끝났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지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네, 끝났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은 YS라는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했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의 계약은
완수되었습니다. 한서준 씨, 그동안 제공해준 모든 자원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떠나야 할 때군요. 그녀의 태도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그것처럼 깔끔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에 아무런 미련도 감정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보였다. 한서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미간을 좁혔다. 그는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나 다른 그녀의 모습에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떠난다고? 어디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죠. 지우가 차갑게 말했다. 계약은 종료되었으니까요.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소. 한서준이 그녀를 붙잡듯 말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나왔다. YS그룹은 해체 후 JN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흡수, 재편될 거요. 나는 당신에게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어. 그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첫째, 재편될 뉴 YS의 전문 경영인 CEO 자리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YS를 잘 알고 있고 당신의 능력이라면 3년 안에 완벽하게 정상화시킬 수 있겠지. 이건 당신이 원래 원했던 그림 아니었소? YS를 당신 방식대로 개혁하는 것. 지우는 그 서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혹은 JN그룹의 지분 10%. 현재 가치로 당신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요. YS를 무너뜨린 대가로는 차고 넘칠 정도지. 당신의 복수에 대한 나의 보상이요. 그는 그녀가 당연히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비즈니스의 논리였으니까. 하지만 강지우는 웃었다. 경멸이나 조소가 아닌 깊은 허탈감이 담긴 쓴웃음이었다. 한서준 씨, 당신은 여전히 나를 자산이나 칼로만 보는군요. 그녀는 두 장의 서류를 가볍게 밀어냈다. 둘 다 거절하겠어요. 한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의 계산에 전혀 없던 변수였다. 이유가 뭐지? 돈도 권력도 싫다는 건가? 당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고작 아무것도 갖지 않기 위해서였단 말이오. 내가 원했던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의 파동이 실렸다. 나는 증명이 필요했어요. 최민준에게, 최 회장에게, 그리고 나를 얕잡아 봤던 모든 사람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증명은 끝났어요. YS의 CEO. 그건 또 다른 YS의 굴레일 뿐이에요. 당신의 지분? 그건 당신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고요. 난 더 이상 누구의 소유물도 누구의 무기도 되지 않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위해 방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한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처음으로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벗어 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바이오 연구소에서 불길을 함께 끄던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여자에게 매료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어떻소? 그가 내민 것은 그들의 혼인 계약서였다. 지우가 결혼식장에서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였다. 지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이미 완수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은 YS그룹의 몰락이었지. 하지만 이건 어떻소? 계약 조건 변경. 그는 만년필을 들어 계약서의 목적 부분을 굵은 선으로 그어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글씨를 써 내려갔다. 새로운 시작. 지우는 숨을 죽였다. 무슨 뜻이죠?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을 YS를 무너뜨릴 칼로만 봤지. 그가 고백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뛰어넘었소. 당신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강인함을 가졌지. 그런 당신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소. 그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나는 당신에게 CEO 자리나 지분을 주려던 게 아니었어. 당신을 내 곁에 둘 명분이 필요했던 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해졌다. 강지우. 나는 JN 그룹의 총수 한서준이요. 그리고 당신은 YS를 무너뜨린 강지우지.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어. 비즈니스에서만이 아니라 인생에서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구소 화재 때 대었던 그녀의 손등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 계약 연장합시다. 기간은 평생으로, 조건은 서로의 완벽한 동등함으로. 그것은 한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가장 대담한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 존중과 동등함을 내밀었다. 강지우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을 읽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삶이 문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내민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한서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는 계약서를 반으로 접었다. 그리고 찢어버렸다. 한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낡은 계약서는 필요 없어요. 지우가 찢어진 서류 조각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 말대로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첫 번째 조항은 그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결혼식장에서 그가 했던 차가운 낙인이 아닌 온기가 담긴 첫 번째 입맞춤이었다. 갑과 의류는 없다는 거예요, 서준 씨. 한서준은 놀라움 속에서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이 맹렬하고도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라면 YS가 아닌 세상을 상대로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YS의 잿더미 위에는 GH 인베스트먼트라는 새로운 회사가 세워졌다. G는 지우의 G였고 H는 CO준의 H였다. 강지우는 YS의 CEO가 되는 대신 자신만의 회사를 차려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일을 시작했다. 한서준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JN 그룹과는 별개로 그녀의 회사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사무실이 아닌 펜트하우스에서 서로의 하루를 묻는 부부이기도 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능력으로 YS에 대한 복수를 완성했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남자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버림받았던 결혼식장은 이제 아득한 과거가 되었고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모욕이 아닌 눈부신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